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도우미 강사 성은이입니다. 손안의 스마트 라이프 8번째 수업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 시간에는 카카오톡 앱에서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정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카카오톡 앱에서 친구가 나에게 보내주는 사진과 동영상을 나의 스마트폰 기기에 저장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친구가 나에게 보낸 사진과 동영상 또는 좋은 내용의 글들을 카카오톡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보내는 방법, 즉,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생활 속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또한 굉장히 빈번하게 접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고 정리하신 다음에 학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업 시간에 많이 등장하게 될 용어 4가지를 알아보고 정리하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 두 번째는 공유, 세 번째는 전달, 네 번째는 삭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장이라고 하는 용어, 다르게 말하면은 명령어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채팅방에서 친구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이 사진과 동영상을 나의 스마트폰 기기에 보관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 명령어가 저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유입니다. 공유는 함께 나누어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친구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이럴 때 공유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도 보내줄 수가 있고 메시지 앱을 통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메일을 통해서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보내줄 수 있는 명령어, 용어가 공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달이라는 명령어, 용어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한테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유랑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달은 내가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보내고 싶다라면은, 보내주고 싶다라면은 카카오톡으로만 사진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앱을 통해 가지고 좋은 내용의 글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을 때는 메시지 앱을 통해서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달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랑 비교를 하자라면은 공유는 다양한 앱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글들을 보내줄 수가 있다라면은 전달은 반드시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앱을 통해서만 보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삭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삭제 일꼴 지우기입니다. 지운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말풍선 등과 같이 채팅방에서 주거니 받거니 한 대화 내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없애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 용어가 삭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방에서 삭제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참고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은 좋은 게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내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문자를 보내고 나서 5분 이내에 이 메시지를 내가
삭제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보고 있는 채팅방 대화방에서도 그 메시지가 사라지고 친구가 보고 있는 채팅방 대화방에서도 이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보고 있는 채팅방 대화방에서는 이 메시지가 사라지는데 친구가 보고 있는 채팅방 대화방에서는 이 메시지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뭔가 메시지를 잘못 보냈을 때는 5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삭제 명령어, 삭제 용어를 통해 가지고 얼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공유, 전달, 삭제 용어를 알아보셨는데 이 네 가지 용어, 명령어는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서 사용하는 다른 앱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용어, 명령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톡 앱에서 친구가 나에게 보내준 사진을 나의 스마트폰 기기 안에 있는 저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대화방 채팅방에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음악은 일정한 시간,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원본 파일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말은 스마트폰 기기에 보관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과 동영상과 음악이 마음에 든다라면은 미리 나의 스마트폰 기기 안에 있는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해 둬야지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저장입니다. 자, 그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친구가 나에게 사진과 동영상이나 음악을 보냈을 때는 카카오톡 메뉴 중에서 채팅 메뉴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지 되고요. 채팅 메뉴 쪽으로 이동이 되어졌을 때 친구가 나에게 사진을 보냈다라면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채팅 목록을 통해 가지고 사진 몇 장을 보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를 하시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친구가 보내온 사진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 스마트폰에 보관하고자 하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사진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게 되고요. 확대가 되어졌을 때 화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목록 아이콘이 있고요. 목록 아이콘 중에서 첫 번째 화살표가 아래쪽을 가리키는 이 아이콘이 저장이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저장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화면 상단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잠깐 표시가 되어졌다가 사라집니다.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라는 것은 나의 스마트폰 기기 안에 지금 현재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보관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뒤에 갤러리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친구가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내왔을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 안에 사진을 저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지 않고 친구가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묶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학습하셨듯이 카카오톡에서는 최대 30장까지 사진을 하나로 묶어서 보낼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묶어서 보내왔을 때 나의 스마트폰에 보관하는 거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인지 상관없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터치한 사진이 화면에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게 되고요. 여러 장이 묶어서 왔을 때는 확대가 되어진 사진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묶어서 온 사진이 전체가 몇 장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터치한 사진,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몇 번째 사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이 되셨다라면은 이 묶어서 온 사진을 나는 나의 스마트폰 기기에 보관을 할 거야. 그러면은 화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저장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이건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12장이라는 사진을 하나로 묶어서 보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택지를 주는 거죠. 12장의 묶음 사진을 전체를 다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사진만 저장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뭐 여러 장의 사진, 이 사진들을 다 나는 스마트폰 기기에 보관할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위쪽에 나와 있는 묶음 사진 전체 저장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 상단에서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12장의 사진을 한 번에 나의 스마트폰 기기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된 사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갤러리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톡 앱으로 친구가 나에게 동영상을 보냈을 때 그 동영상을 나의 스마트폰 기기 저장소에 보관하는 방법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실행했을 때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팅 메뉴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채팅 메뉴를 터치하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채팅 목록들이 나오게 되고 채팅 목록 중에서 친구가 동영상을 보냈을 때는 이렇게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채팅 목록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친구가 보낸 동영상을 바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동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동영상 화면 가운데 이렇게 캔코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보시려면은 이 캔코드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셔가지고 압축이 되어져 있는 동영상을 풀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캠코드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압축이 되어져 있는 동영상이 압축이 풀리면서 이 동영상을 재생해서 볼 수도 있고 나의 스마트폰 기기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캠코드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압축이 되어져 있던 동영상이 이렇게 압축이 풀어지는 과정을 동그라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압축이 다 풀어지게 되면은 동영상 화면 가운데 있던 캠코드 모양의 아이콘이 삼각형으로 바뀌게 되고 삼각형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동영상을 재생해서 볼 수도 있고 나의 스마트폰 기기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되어지고 동영상을 뭐 보셔도 되시지만 저희들은 함께 이 동영상을 스마트폰 기기에 보관을 할 거라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신 다음에 화면 아래쪽에 일시정지 아이콘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아이콘을 터치했더니 동영상은 멈췄고요. 멈췄을 때 스마트폰 기기에 이 동영상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화면 아래쪽에 홈 버튼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되돌아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혹은 기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면서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아이콘이 이렇게 화면 아래쪽에 확인이 되어지고요. 저장 아이콘을 터치를 함과 동시에 화면 위쪽에 이렇게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졌다가 사라지게 되고요.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졌다는 것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이 나의 스마트폰 기기 저장소에 보관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관이 되어진, 저장이 되어진 동영상은 어디에서? 네, 맞습니다. 갤러리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나에게 보내준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가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보내고 싶은 사진과 동영상을 지그시 길게 터치하신 다음에 딱 떼게 되면은, 길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메뉴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했던 용어 두 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이 있고요. 공유가 있습니다. 자, 전달과 공유는 다른 친구한테 이 사진을 보낸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전달은 현재 내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사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보낼 때도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만 이 사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사진을 받아보는 친구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앱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친구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반면 공유는 이 사진 자체를 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았지만 이 사진을 보낼 때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도 보낼 수도 있지만 메시지 앱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고 심지어 네이버 메일, 지메일을 통해서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 공유였습니다. 자,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먼저 전달을 통해서 친구에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을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 터치를 했더니 화면 아래쪽에 전달하기라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달하기 화면이 이제 너무 좀 아래쪽에 작게 뜨니까 좀 살펴보기가 힘이 들죠. 그럴 때는 오른쪽 여기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줄 3개가 있는 메뉴 화면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게 되고요. 자, 넓은 화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함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내는데 나는 친구 메뉴에서 친구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보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현재 친구 메뉴에서 보내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고 이 사진을 보내고자 하는 친구랑 이미 나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채팅방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채팅 메뉴를 이렇게 터치하시게 되면은 채팅 목록들이 뜨게 됩니다.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희들은 함께 친구에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메뉴에서 나는 이 이쁜 사진을 한 명의 친구한테 보내도 되지만 여러 명의 친구를 선택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내고 싶은 친구를 이렇게 터치를 하고요. 터치를 했을 때 화면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그 터치한 친구의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뭐 한 명을 보내도 되지만 한 명 더 한 번 더 터치해 볼까요? 터치를 했더니 이렇게 또 다른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선택한 친구가 몇 명인지를 오른쪽 상단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확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송 방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사진을 보내고자 하는 친구를 한 명을 터치를 하고 확인을 했다라면 이 사진이 그냥 보내집니다. 그렇지만 2명, 여러 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 먼저 1대1 채팅방이라는 이 메뉴는 뭐냐면요, 내가 선택한 이 사진을 친구에게 따로따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할 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래쪽에
그룹 채팅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친구들과 함께 채팅방,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전송 방법 결정하셔가지고 터치를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들은 따로따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채팅방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사진이 보내지게 되고요. 네, 전송이 성공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진이 잘 보내졌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이어서 공유를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방에서 친구가 나한테 멋진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이 사진을 또 다른 친구에게 보내고 싶어요. 공유를 통해서. 자, 손가락으로 사진, 동영상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그시 길게 눌렀다가 떼게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메뉴 중에서 공유라는 용어를 찾으시면 되십니다. 자, 공유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나오게 됩니다. 공유는 친구에게 뭔가를 보낼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공유라고 좀 전에 학습을 하셨지요. 그래서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이 사진 혹은 동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진을 보낼 수 있는 보낼 때 사용하는 앱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카카오톡, 메시지 앱, 네이버, 이렇게 구글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아래쪽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앱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게 공유라는 명령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앱 서비스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앱 아이콘 터치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전달과 마찬가지로 보내고 싶은 대상, 공유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크게 선택지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친구가 있고요. 채팅이 있습니다. 나는 친구 목록에서 이 사진, 이 동영상 누구누구한테 보내야지 하고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서 선택을 해서 보내고 싶으시면은 친구 메뉴에서, 그렇지 않고 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고 싶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방이 있다라면은 채팅 메뉴 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보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저희들 같이 친구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목록에서 한 명을 터치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위쪽에 내가 선택한 친구의 프로필 사진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그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친구가 몇 명, 한 명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에서 바로 확인을 터치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이 사진이 바로 이 친구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이상, 제가 한 명을 더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위쪽에 내가 선택한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친구가 몇 명, 3명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송 방법을 선택하라고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친구를 한 명을 선택했을 때에는 이 메시지 창이 뜨지 않은데 한 명 이상, 2명,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전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1대1 채팅방 메뉴를 선택을 해서 터치해서 보내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친구들에게 각각 따로따로 이 사진을 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래쪽에 그룹 채팅방을 터치를 해서 보내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이 친구들과 함께 대화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대화방을 만들어서 그 뒤로 이 사진을 전송, 즉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따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장한 사진과 동영상은 나의 스마트폰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갤러리 앱입니다. 갤러리 앱을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갤러리 앱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화면을 통해서 저장하신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확인을 하시다가 사진을 좀 크게 보고 싶다, 동영상을 재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카카오톡에서 저장한 사진과 동영상을 갤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이 사진을 갑자기 다른 친구에게 보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사진이 확대가 되어졌을 때 화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학습하셨던 공유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아이콘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표시해드린 이 아이콘이 공유에 해당되는 명령어고요. 자,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유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앱을 통해 가지고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다양한 앱들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죠. 자, 생활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1등이죠. 그래서 카카오톡을 터치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이 사진, 이 동영상을 이제 보내줄 때 그 대상, 공유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화방에다가 보낼 것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결정이 되셨다라면은 네, 터치를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확인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보내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삭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채팅방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사진도 있고요, 동영상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이때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지울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삭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카오톡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실수로 친구에게 문자를, 사진을, 동영상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 보낸 메시지를 지울 수 있는 명령어가 삭제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친구랑 이렇게 대화방에서 대화를 놔두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쌓였어요. 쌓여서 얘네들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손가락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을 지그시 눌렀다가 떼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메뉴에서 지울 수 있는 명령어가 삭제였죠. 네, 그래서 삭제라는 용어를 찾아주시고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메시지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이 선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체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화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이 한 개가 선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만 메시지를 지우고자 할 때는 아래쪽에서 삭제하기를 터치를 하시면 되시지만 뭐 또 다르게 뭔가를 지워서 정리를 하고 싶다라면은 다른 항목들을 어떻게 해요? 터치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삭제하기 항목의 개수가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 선택이 되어졌다라면은 바로 삭제하기를 터치를 하시면 되시겠죠. 근데 이렇게 터치를 하다가 실수로 지우면은 안 되는 건데 내가 터치를 해서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삭제 항목에서 얘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싶다라면은 삭제를 하고 싶다라면은 정리를 하고 싶다라면은 화면 아래쪽에 삭제하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 번 더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서만 삭제가 되어진다라는 안내글입니다. 대화방에서 친구랑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것은 현재 화면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채팅방에 이 메시지가 있기도 하지만 상대방, 친구가 보고 있는 채팅방에도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채팅방에서는 이 메시지가 지워지지 않고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채팅방에서만 지워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친구랑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메시지 친구한테 보내면 안 되는 건데 잘못 보냈어. 이럴 때도 삭제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잘못 보낸 메시지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보낸 메시지를 지울 때 내가 보고 있는 채팅방에서도 지우고 친구가 보고 있는 채팅방에서도 지우고 싶으실 때는 메시지를 보내고 5분 이내에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사진을 잘못 보냈어요. 그러면은 5분이 지나지 않았다라면은 이 사진을 지그시 길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메뉴가 나오게 되고 메뉴 중에서도 삭제라는 명령어, 용어를 찾아서 터치를 딱 하게 되면은 5분이 지나가지 않았을 때는 삭제 메시지 창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대화 상대에서 삭제라는 것이 있고 나에게서만 삭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를 하게 되면은 나의 채팅방에서도 지워지는 거고 친구 채팅방에서도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나에게서만 삭제를 하게 되면 내가 보는 채팅방에서만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겠죠. 네. 근데 잘못 보낸 거라면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라는 이 메뉴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확인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모든 대화방에서 내가 보는 채팅방, 친구의 채팅방에서도 지워집니다 라는 안내글을 다시 한번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아래쪽에 삭제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이 메시지는 내가 보고 있는 채팅방에서도 지워지게 되는 거고 친구가 보고 있는 채팅방에서도 삭제가 되어져서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